이 시장은 주기적으로 어느 틈새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공해야지만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말입니다. 오늘은요 컨텐츠 웨이브 노동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컨텐츠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너때말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 웨이브에서 정책협력 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환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웨이브 하면 잘 모를 수도 네. 있는데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죠? 네. 콘텐츠 웨이브는 아마 서비스명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영상 OTT 이제 플랫폼 서비스고요. 지금 국내에서 그 넷플릭스 다음으로 OTT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 유튜브 채널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한테 메일이라든지 댓글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미디어 전공자다 보니까 OTT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OTT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 그리고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 컨텐츠에 관심 있으신 친구분들은 오늘부터 5일간 내보내는 이 방송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선생님 하시는 일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정책 네. 협력 이게 뭘까요? 네. 저희 쪽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는 외부분들이 보기에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지? 회사에서 뭘 하지? 그런 부분을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정책 협력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규제 산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나 혹시 외부적으로 있는 유관기관들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조금 뭐 다르게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로비스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는 이미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있는 미디어 쪽은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약간 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규제 개선 사업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있을 때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논리 개발을 통해서 정부기관이나 국회 등 이런 쪽에 저희가 정책을 설명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OTT 같은 경우가 해외 사업자하고 대비 경쟁력이 좀 많이 낮은 편인데 그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유관기관과 MOU를 맺거나 협력 관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때말 친구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은 이 업무는 웨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KBS, MBC, SBS, 뭐 TV, CJ, ENM, 심지어 구글, 뭐 넷플릭스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중이든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이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 네. OTT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처음부터 OTT가 뭡니까? OTT라고 딱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게 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를 이제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명확하게 보면은 OTT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인터넷,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 콘텐츠가 동영상이냐, 웹툰이냐, 소설이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종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OTT라고 하게 되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보통 OTT라고 하고 저희는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동영상 OTT 서비스라고 좀 동영상을 앞에 좀 강조해서 그렇게 현재는 좀 OTT를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아무래도 케이블 TV나 IPTV나 이렇게 유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셋탑박스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가입을 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OTT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고 그 인터넷 가입한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서비스가 보통 OTT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유튜브도 당연히 OTT입니다.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좀 보고 나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광고 기반형 동영상 OTT 서비스고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이 월정액 요금을 내서 보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중심의 동영상 OT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유튜브를 좀 이제 광고형이라고 좀 많이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것도 월정액 서비스에 해당하지만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중심이 제작된 콘텐츠가 제공하는 그런 월정액 서비스지만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왓챠 이런 월정액 중심의 서비스는 드라마와 예능 저희는 보통 이런 RMC라고 하거든요. 레디메이드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용자가 아니라 이미 사전에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하고는 다소 비즈니스 모델하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OTT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의 대부분을 다 OTT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OTT 회사로의 취업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요. 선생님 조금 전에 OTT 회사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국외 이런 OTT 회사의 예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국내는 뭐가 제일 대표적이죠? 당연히 우리 웨이브가 아무래도 있겠고. 많이 아시겠지만 뭐 가장 이제 선두주자인 넷플릭스가 있고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2위 사업자 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업자가 티빙 그리고 왓챠 그리고 통신사 KT가 하고 있는 시즌 그리고 또 이제 쿠팡에서 하는 쿠팡플레이 대표적으로 요 5개 사업자가 이제 대표적인 월정액 중심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만간 11월에 국내 런칭을 예고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주요 사업자가 한 6개 정도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해외 OTT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글로벌 쪽에서 OTT의 점유율이 미국 사업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한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피콕 MBC 유니버설의 피콕 그리고 최근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플러스 다양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년에 있는 가입자 수 대비 올해 1년 동안에 한번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약간 더 이상의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 약간의 정체 상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최근에 HBO 맥스도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10월 달에 유럽 6개국을 먼저 이제 추가적으로 진출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쇼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어컴 CB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미국 중심의 사업자들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 지금 저는 우리 노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많은 질문거리를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일단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쿠팡이 왜 쿠팡 플레이 같은 OTT를 합니까? 아니, 거기는 커머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이쪽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죠? 하나의 예로 들으면은 아마존을 빼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쇼핑 쪽을 있다가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 OTT를 부가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가입자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제공하는 이런 롤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쇼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 영역에서 시장이 점차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쪽에서는 쇼핑과 동영상 중심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인데 쇼핑 시장은 다소 정체되고 동영상 OTT 시장이 성장함으로 해가지고 쿠팡 플레이도 동영상 OTT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쿠팡 플레이도 시장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월정액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그 경쟁이 굉장히 격해지겠네요. 네, 이 시장은 경쟁이라는 이제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변화하는 시장이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넷플릭스가 킹덤을 오픈하거나, 그리고 인간 수업을 오픈했을 당시, 최근에는 DP를 오픈했을 당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늘고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빠져버리고 이 시장은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어느 틈새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공해야지만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은 체감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치열한 구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